평범한 상담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을 위한 특별 방송. 제가 이제 핸섬한 변호사님을 본 순간, 이분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졸라가지고 이제 청년을 위한 알바 법률 상식 김한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닌데 근로를 하실 때 좀 필요한 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그냥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구제 절차까지도 조금 준비를 했고 청년분들한테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녹음해 보십자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오케이 하셨고 영광입니다. 원래 뮤지컬 패널에 오셨었어요. 뮤지컬 배우분들이랑 같이 하는 녹음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남자 뮤지컬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변호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또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영광입니다. 네, 원래는 오늘 노래 들을 뻔했는데 노래라뇨? 잠시 뒤로 미루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혹시 그냥 자유롭게 아무 질문이나 좀 던져보고 싶다 하는 질문 있으시면 그걸 몇 개 받아본 다음에 차례차례 가도 좋고 그렇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는 일단 제일 좀 기초적으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 시작할 때 계약서 딱 쓸 때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때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저는 이제 저랑 여러 명이 하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인데 단타로 알바를 쓸 때가 있거든요.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 같은 거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서는 잘 읽어야죠. 계약서는 이제 서로 상호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앞에 보시면은 PPT 자료에도 있듯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까지도 나오고 업무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요지예요. 업종이나 근무 내용, 업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읽어보시는 거는 한번 내 권리 때문에 읽어보면 되고 대부분 정말 중요한 사항들은 법에 다 요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여 없더라도 아니면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사인을 했더라도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말해서 표지, 제작 그런 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 해의 단타로. 단타. 그거를 이제 고용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어로 말하고 있는 외주 이렇게 볼 건지 도급이죠. 도급으로 프리랜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독 관계에 있었느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놓고 일하는 거 1대1로 실시간으로는 안 하더라도 제가 업무를 계속 지시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고 이런 관계냐. 그게 아니라 일정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고 나한테 다시 주고 나 피드백하고 그냥 이 정도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바뀌니까 그런 일은 거의 아예 만날 일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서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해요. 계약서를 이제 귀찮아하고 어려워하시는데 뭐가 됐든 계약서를 쓰시는 게 이제 박사님의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냐면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금이나 처우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주가 됐든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도급을 주는 도급인이 됐든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얘가 일을 해왔는데 부하가치미로 오는 표지를 갖고 왔어.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지 그랬냐. 이거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만 했지. 계약서 보자. 결국엔 계약서거든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서로의 권리 의무를 위해서 예방적 차원으로라도 분쟁으로 들어가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변호사 수임료도 내릴 가능성도 있고 아주 복잡하죠.
그러면 이 네네. 계약서에 관련해서 네네네. 혹시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요새 그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잘 뭐 특별한 특수한 고용 관계라든지 네. 뭐 특수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표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아, 오히려 네. 미작성 그냥 구두로 그냥 이렇게 일하자 네. 내일부터 출근해 어. 하고 한 달째 이거를 작성하자는 얘기도 뭐도 그러면은 나중에 돈은 받을 수 있는데 네. 어떤 돈을 밖에 못 받냐면은 고용하시면서 또 한 달에 세금 떼고 500 줄게 이렇게 했어요. 저 무조건 눈 돌아가서 했어요.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일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받아내면 우리가 약속한 거대로 받기가 어렵고 일반 근로 기준으로 해서 임금표 산정된 기준이 있거든요. 다 법원이랑. 이제 그거의 기준 때려가지고 몇 시간씩 해가지고 딱 하면은 아니나 3분의 2 이상 받기 어렵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그 기대감과 그 설레임에 그 세금 띄는 500은 못 받고 세전 한 250이나 300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화가 나겠죠. 진짜. 계약서는 작성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작성 시는 이제 신고하시면 다 형사처벌 받아요. 그래서 언젠가 작성 안 하시면 나 신고하겠다. 민원 넣겠다. 내가 어떤 생판 모르는 회사에 갔는데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는 내가 일을 안 나가버리거나 그러면 되는데 작은 아버지, 친구 아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친구 아빠 도와드렸거든요. 서면도 몇 장 써드리고 변호사 상담은 유료입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친구 아버지. 1시간째 통화하고 있는데 귀가 아파가지고 이제 예 하는데 이제 화는 올라오셔서 계속 막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버님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속으로 저는 유료입니다. 이럴 수는 없고 계약서 쓸 수도 없죠. 제가 뭐 이거 하나 써주시면 막 그래서 뭐 써드려야죠. 뭐 써드리는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내용 증명 다 아시죠? 내용 증명은 사실 법적 효력이 크게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없어서 내용 증명 때문에 받으셔가지고 화가 나신 건 아는데 이걸 가지고 답변까지 한 번만 쓰시면 된다. 2번, 3번 다 하실 필요가 없다. 리액션 하는데도 분노가 참을 수 없으니까 써달래 자꾸. 그리고 가타부터 말이 없더라고요. 자꾸 써달라고만 하지 써주고 나서 뭐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달라기도 애매하고 친구 아버지 이런 분의 부탁은 그냥 부탁을 들어주는 그렇지,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그리고 정말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진짜 그냥 계약서 쓰든지 안 하든지. 그렇죠. 그냥 바로 그냥 정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오퍼를 해야 되면 저한테 맡겨 주시는 거냐 이제 보시고 맡겨 주시면은 뭐 이제 잘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 해서 잘 유도를 해서 최대한 계약서를 남기시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전화를 했다면 녹음을 해서 변호사님 저도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회사의 업무가 뭐 이제 뭐 글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엑셀 파일을 정리하다든지 하는 약간 사무직적인 업무인데 대신은 그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매니저분께서 그 일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커피 머신 조금 냄새 나니까 좀 씻어와 이렇게 해서 이거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어떤 청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잡기 같은 걸 정리하는 게 마치 그 아르바이트생이 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가지고 시킨다면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확실하게 주장 할 수가 있는지 또 만약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건 알바생이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못해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고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당 해고도 주장이 가능한지 잡무를 시켜도 되는지 두 번째는 잡무에 대한 거부를 했을 때 해고를 한다면 그게 이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지금 이거잖아요. 계약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통 요새 뽑을 때 보면 뭐라고 해요? 사무보조라고 하거나 사무보조 등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너는 오피스만 해라 이렇게 정말 명시적으로 우리가 딱 말을 찍어놨어요. 그럼 당연히 그것만 해야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가 뭐 같이 써요.
뭐 다용도시를 써서 로테이션으로 좀 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부하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순번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무 보조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등에다가 말을 이렇게 등을 붙여놓고 구두로 미리 좀 어느 정도 언지를 줬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청소하는데 뭐 1시간씩 걸리는 일을 시켰다 그거는 사실은 추가적 업무죠. 그거는 새로운 업무 범위죠. 그 정도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5분에서 10분 안에 있는데 미리 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다퉈볼 만한 사항이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도 지속적이고 한 명한테 너무나도 몰빵이 되어 있고 하루에 커피 머신 뭐 3번씩 청소하라고 그러고 하면 그 정도면 거의 뭐 충분히 부당한 업무짓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면은 이러한 부당한 정도의 일을 얻는데 이거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했다고 해서 나를 해고했다? 무조건 부당해고죠. 해고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그게 네. 만약에 이제 사무 보조의 일을 하는데 어떤 약간 다 그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네, 네. 사전에 지시가 없었는데 사전에 되게- 합의요. 네, 합의가 사전에 없어. 합의가 없었는데 이제 후차적으로 네. 그런 일을 조금씩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것도 좀 부당한 사례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부당 그 정도는 부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는 건 너무 우선 추상적이긴 한데 뒷정리만 하고 나와줘. 뭐 이렇게 뭐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나 부당한데 이렇게는 이제 충분히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계약 내용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만 하는 게 과연 업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용 관계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신의칙상 즉 서로 신의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뢰 보호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쩌고 보면은 좀 대원칙 같은 거예요. 모든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록 이거는 아니더라도 인적 관계상 고용 관계상 이 정도는 내가 신의칙 신뢰상 신의칙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신의상 해줄 수 있다.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주된 의무라고 안 하고 부수적 의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일부 사소한 파트의 어떤 보조 업무는 충분히 부당한 범위에는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 많은 얘기를 더 진도를 임금 지급까지 나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이 계약서 얘기하다가 일부가 다 갔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서 계약서를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고 2부 고용주하다. 이야기로 넘어가면 할 얘기 또 많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